스쳐가는 한 폭의 그림처럼 인생은 스치듯 지나갑니다. 끈끈한 가족의 정으로 인생의 무대를 세우고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인생의 선율을 연주합니다. 정이라는 글자 하나로 인생이라는 무대의 서막을 장식합니다. 인정, 가족의 정, 우정, 애정이 서로 얽히고 설켜 때로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때로는 서로 사랑하고 미워합니다. 인생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의 연속입니다. 근심과 번뇌는 인간관계를 어지럽히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원수가 있습니까? 현생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원수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한을 품고 증오하는 대상은 대부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상대를 증오할 수 있죠. 한 소녀가 이러더군요. 저는 엄마가 제일 미워요. 매일 간섭해요. 제 휴대폰을 검사하거나 숙제를 감시할 때도 있어요. 학교 친구들과 놀러 갈 때도 잔소리만 하고 용돈은 적게 줘요. 번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생기기 쉽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옳고 그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근심 걱정이 생겨나고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이런 관계는 반드시 우리 가까이에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인간관계를 잘 풀어나간다면 인생의 모든 번뇌 중에서 적어도 3분의 1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선수행의 오묘함은 일상에 스며들고 녹아들어 현실의 번뇌 위에 지혜의 꽃을 피워냅니다.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남자 제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제 아내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제자는 이 말을 할 때 아내를 밖에서 기다리게 부탁한 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늘 붙어다니는 부부였거든요. 아내가 마치 저승사자처럼 늘 붙어다닌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아내가 매일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신혼인가 보군. 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 신혼이겠습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심할 때는 남편이 집에서 대변을 볼 때도 아내가 옆에서 바라본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일세. 아내는 제가 뭘 해도 다 좋아 보이나 봐요. 옆에 있던 제자가 말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이 깊지 않군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붙어 있어야 할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늘 붙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애정, 가족의 우정과 같은 이런 관계는 얼마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끔 정겹게 어울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곤란합니다. 애정도 그렇고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은 마음 편히 씻거나 방귀라도 낄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행복이니까요. 정을 베풀고 사랑을 할 때도 적당한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혼자만의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가까워지고 더 깊게 사랑하면서 상대의 전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대의 전부를 모르면 불안해하죠. 하지만 막상 전부를 알게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한 법입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다 아는 것보다 적당히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경지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리는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내가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매일 착 달라붙어 있어요.
밥 먹을 때, 잘 때, 화장실이나 회사에 갈 때도 무조건 붙어 있어야 해요. 3년도 채 안 지나서.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신이시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분명 도망치고 싶어 할 겁니다. 대부분은 왜 그러세요? 조폭에게 쫓기기라도 하나요? 아니요, 저승사자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사랑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연애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변하기 쉽죠. 충동과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전에는 남편에게 늘 포옹해달라고 하던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셨습니까? 이러면 제가 신을 불러야 합니다. 신이시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부부를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재앙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두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편히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명확히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받는 상처는 줄어듭니다. 정신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상처도 줄어듭니다. 우리의 번뇌도 자연스레 줄어들죠. 제가 농담처럼 던진 말들이 사실은 가족 간의 사랑을 더 잘 가꾸어 나가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해도 저승사자처럼 매일 밤낮 없이 상대방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도망갑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액세서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잘 때는 빼놔야 합니다. 액세서리를 아무리 좋아해도 매일 온종일 걸고 다닌다면 귀나 목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효가 영원한 파스라도 되는 것처럼 평생 몸에 붙이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파스는 아무리 길어도 24시간 후에는 떼어버려야 합니다. 상대방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부부와 가족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실은 느슨하면 힘없이 풀리고 팽팽하면 끊어지고 맙니다. 정도를 지키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부부간의 감정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 온라인 시청자분의 질문에 제가 답을 해드렸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됐는데 남편이 배신하고 떠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된 남편이 떠나려고 한다는 아내분께 남편을 보내주라고 말씀드렸더니 보내줄 수 없다고 하셨죠.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있거나 과거에 사랑했을 수도 있고 남편을 증오할 수도 있는데 만약 증오한다면 남편을 보내주세요. 이미 정신적으로는 남편을 지우고 없앴는데 왜 굳이 남편의 빈 껍데기를 잡고 있으려고 합니까? 기껏해야 이혼 경력 한 줄에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생입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고 오랜 세월 동안 싸우던 사람입니다. 지금 놓아주지 못하는 건 남편의 주머니 속 돈일 수도 있죠. 집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탐욕입니다. 결혼의 명분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허울일 뿐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어떤 감정에 집착하고 지난날의 약속에 집착하는 겁니다. 지난날에 굳은 맹세나 지난날에 낀 방귀나 뭐가 다릅니까? 단지 지난날의 약속은 기억하고 지난날의 방귀는 잊은 것뿐입니다. 우주 속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연과 상황에 따라 말한 겁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일 뿐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마법의 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첫눈에 사랑에 빠졌을 뿐이죠. 나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130세였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상대를 봐도 정렬이 다루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80에 연애 중인 분이 있습니까? 미치도록 사랑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연애한 지 몇 년 된 연인들은 사소한 다툼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합니다. 다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은 참 감동적입니다. 연애 초반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도 굳이 집착할 필요 있습니까? 겪지 말아야 할 것을 겪고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갖고 생기지 말아야 할 것이 생기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떠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떠나고 배신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배신하고 손해보지 말아야 할 돈을 손해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걸리지 말아야 할 병에 걸리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인생이 참 더덥구나. 이처럼 사람의 일생은 환상과도 같습니다. 가장 집착하는 일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환상과도 같은 인생을 자세히 살피고 들여다보면 해탈의 이치를 마주칠 수 있을 겁니다. 부부는 연애 초반의 열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지난날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문제를 바라보고 부부간의 감정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인생의 규칙에 순응할 수 있고 고달픈 감정의 굴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없이 말씀드렸던 고부간,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에도 언제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애정의 뿌리도 모두 사랑이죠. 각자의 상황,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느끼는 감정과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정은 자칫하면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부모님, 시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각박하게 대하지 마세요. 각박하게 대하는 사람은 식견이 좁은 사람입니다. 명심하세요. 주변 사람을 계산적으로 대하면 결국 고통받는 사람은 납니다. 남을 계산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바보라고 여깁니다. 그 바보가 정신을 차리면 결국 그 바보에게 호되게 당합니다. 남편을 계산적으로 대하면 남편도 계산적으로 도망갈 겁니다. 남에게 장기를 부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속이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네. 남들이 평생 속을 것 같습니까? 속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 우직한 사람들은 단칼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평생 아는 척도 안 할 겁니다. 계산적이고 영악한 사람은 결국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 품에 안겨주는 최후를 맞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떠나보내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럴 작정은 아니었겠죠. 영악하고 계산적인 그릇된 행동이 결국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겁니다. 많은 부부들이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남편이 밖에서 나쁜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럼 아내분은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왜 남편이 당신보다 더 못생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내가 계산적으로 굴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어리석은 여자들은 대부분 영악하고 계산적인 마음 때문에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어제 온라인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그 아내분은 남편과 40년 동안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봤다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평소에 어떤 아내였습니까? 우리 수행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질책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했는지 자문하고 반성하죠. 제가 그분 사진을 보니 어느 정도 나이는 들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떠났을까요? 아내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내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중요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외모는 정말 뛰어나지만 인간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십니까? 외모는 정말 뛰어나지만 인간관계는 엉망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모두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궁극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바로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고 지나치게 남을 억압합니다. 아들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하고 아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남편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하죠. 옷도 내가 골라주는 대로 입어야 하고 세수도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자는 자세, 코 고는 소리까지도 모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죠. 로봇이랑 살면 되겠네요. 뭐든지 자기가 설정한 대로 움직이니까요. 막상 시키는 대로 다 해도 또 불만입니다. 왜 이렇게 고지식해? 융통성이 조금도 없잖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결국 시키는 대로 다 해도 여전히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늘의 색깔마저도 자신이 정하려고 합니다. 한낱 작은 존재인 인간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종하면서 마치 집에 있는 로봇처럼 리모컨 하나로 모든 물건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을 상처 입힙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의사가 되라고 강요하죠. 머리가 안 좋아도 의사를 꼭 시키려 합니다. 공부를 못해도 의사가 되라고 시킬 겁니까? 어떤 부모는 자녀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이거 해! 라고 강요합니다. 이건 역시 이기적인 행동이죠. 자녀가 싫어해도 괜찮습니까? 딸을 시집 보낼 때도 싫어하는 남자와 억지로 결혼시키면 딸은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다는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다는 것이 실제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끔찍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둘을 결혼시키는 건 딸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왜 자녀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떳떳하지 못한 일은 안 되겠죠. 인간관계는 참 쉽지 않습니다. 가족의 정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기만 한 걸까요? 가족의 정이 다정하기만 한 걸까요? 관계를 잘 풀어나가지 못하면 그 달콤하고 다정한 가족이 결국 원수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품이 부족하거나 부모의 역할을 못하면 자녀를 가르치는 과정에 자꾸만 아이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아이를 다그치고 비난하고 헐뜯고 무시하기도 하죠. 결국 아이의 인생을 망칩니다. 도덕을 강조하면서 자녀에게 부모를 사랑하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순순히 말을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머릿속으로는 부모를 미워하겠죠. 하지만 도덕과 윤리를 배운 탓에 배은망덕한 사람은 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미워하지만 의무적으로 사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거죠.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부모의 자격이 없는 정말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벽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깁니다. 모든 자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에 갑옷을 두릅니다. 이 갑옷은 매달 한 벌씩 한 겹씩 늘어납니다.
그렇게 나이 30이 되면 이미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은 단절됩니다. 그만큼 벽이 두꺼워졌기 때문이죠. 가족관계에 불화가 생기면 나는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세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억압하고 욕심을 내고 잔꾀를 부려서 가족을 상처 입힌다면 결국 스스로 가족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족관계의 본질을 파악하셨나요?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직장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말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것이 싫습니다. 얼굴, 헤어스타일, 외모, 목소리, 업무 성과가 모두 마음에 안 들죠. 이런 인간관계가 어떻게 좋겠습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깁니다. 상의할 필요도 없이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죠. 최고 경영자는 이럴 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모든 위험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온갖 노력과 투자로 일군 회사에 자칫 문제라도 생기면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권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위치가 아닌 사장이나 주요 간부 또는 임직원들은 일을 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함께 상의하고 토론하면서 자유롭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디자이너를 예로 들어보죠. 자신이 디자인한 작품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직접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면 그 콧대 높고 오만하던 디자이너가 뭐든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장사꾼으로 변합니다. 결국 그렇게 변해버리죠. 왜 그렇게 될까요? 내 눈에는 아름다워도 고객들이 싫어하니까요.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 고객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지 않겠죠. 디자이너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 디자인하는 겁니다. 재봉사도 마찬가지죠. 치수를 재고 옷을 만드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고객이 싫어하는 스타일을 구태여 만들어 팔아봐야 고객이 자기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살 리가 없죠. 일감은 없어지고 밥벌이도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이기심은 인간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온정과 예전, 그리고 재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경영자이든 사장이든 또는 일반 직원이든 모두 자기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장과 함께 일하는 직원이라면 사장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사장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직원으로 일하려면 사장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독선과 아집은 직장 내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본분과 책임을 다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직장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런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나는 남들과 타협하지 않아. 나의 예술은 존중받아야 마땅해.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길거리에 나앉은 줄 아십니까? 쓰레기통 옆 벤치에서 먹고 자다가 결국 미치광이가 되기도 합니다. 미치광이가 된 한 예술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상이 꽤 좋아 보이는 서양인이 있었습니다. 부침성도 좋고 상냥했죠. 그런데 하는 일 없이 백수로 지내면서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살아갔습니다. 예술가, 더 정확히는 디자이너인데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법당에 와서 수행하면서 알게 됐는데 부침성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했습니다.
그분의 상황을 알게 됐고 마침 우리도 디자이너가 필요했습니다. 백수로 지낸 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법당을 워낙 좋아했고 또 밥도 공짜로 제공하니 법당을 자주 찾았습니다. 돈 없는 노숙자 신세, 정부에서 주는 몇십만 원 보조금으로 겨우 살았습니다. 사람도 멀쩡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해 보이길래 제자 한 명을 시켜서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줄 테니 잡지와 신문 디자인 일을 도울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와서 그가 제시한 급여를 알려줬습니다. 자네가 잘못 들은 게 분명해. 아니면 농담이겠지.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보마. 제가 찾아갔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유명한 영화기획사에서 디자인 작업을 담당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유명한 빌딩 1층 로비도 제가 설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진지한 표정에서 허풍이 아닌 진실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희망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세금 떼고 1억 5천만 원이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귀를 계속 후벼팠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종이에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근 수입은 얼마입니까? 7, 8년 동안 백수라 정부 보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나 친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저를 외면하더군요. 연락도 다 끊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생활비에 보탠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 급여를 좀 낮춰서 몇백만 원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저도 품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뒷목이 뻐근해졌습니다. 도망치다시피 그 자리를 떴죠. 사실 그분과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솔직히 법당에서 공짜로 얻어먹은 밥도 있는데 좀 싸게 해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 품위가 있죠.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수행하세요. 협상에 틀어졌다고 단칼에 관계를 끊고 상황이 이러하니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죠.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요. 이처럼 중생의 고민은 동양인, 서양인 할 것 없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저지른 잘못도 똑같죠. 불교에서는 아집이라고 합니다. 아집은 곧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겁니다. 서양 디자이너의 이런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집입니다. 과거의 명예에 대한 아집이죠.